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 전해드리는 곳, 네모난 우체통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깊게 새겨진 상처들이 있죠. 특히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고 남아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아픈 기억 앞에서 당당히 맞서고 스스로의 삶을 지켜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오빠 민준의 상견례 자리였죠. 한정식 집의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두 가족이 마주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아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바로 눈앞에 있는 여자는 제 학창시절 가장 어두운 기억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김연아. 중학교 때 저를 괴롭혔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우 인사말을 내뱉었어요. 현아는 저를 보며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저를 처음 보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었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오빠는 현아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고 현아는 완벽한 며느리 후보처럼 행동했습니다. 현아 양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버지의 질문에 현아가 대답했어요. 마케팅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겸손한 말투와 우아한 몸짓을 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때 그 아이가 맞나 싶었죠. 하지만 왼쪽 귀 뒤에 있는 작은 점은 그대로였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표식이었어요. 식사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음식만 집어 먹었죠.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복도에서 밀쳐져 넘어졌던 날. 책가방이 찢어져서 책들이 바닥에 흩어졌던 순간. 화장실에서 물을 끼얹어졌던 그 모욕적인 기억들. 모든 게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민서야, 괜찮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갈 무렵 현아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민서 씨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완전히 모르는 척하는 그 뻔뻔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침묵을 지켰습니다. 오빠는 신이 나서 현아 자랑을 늘어놓았죠. 정말 좋은 사람 같지 않아? 예의 바르고 교양도 있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 사람이 예전에 저를 괴롭혔다고 말하면 오빠가 믿어줄까요? 아니면 제가 질투해서 거짓말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팔뚝의 흉터를 바라보았어요. 현아가 커터칼로 그어놓은 그 상처였죠. 시간이 흘러 희미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상처처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하는 게 제 일과였거든요.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 집안일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오빠는 회사 일로 바빴고 아버지는 사업에 전념하셨죠. 저는 자연스럽게 집안의 살림꾼이 되었습니다. 민서야, 고마워. 네가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달랐거든요. 중학교 때만 해도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공장이 부도 위기에 몰렸었죠. 저는 낡은 옷을 입고 다녔고 도시락도 변변치 않았어요. 그때가 바로 현아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시기였습니다. 야, 거지야. 오늘은 뭐 싸왔어? 현아는 항상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친구들과 함께 제 도시락을 뒤져보며 비웃곤 했죠. 김치랑 계란 후라이뿐이네. 정말 불쌍하다. 그 말들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들면 더 심한 괴롭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성공하면서 저희 집은 부유해졌어요. 강남의 아파트로 이사왔고 고급차도 생겼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상처는 그대로였어요. 돈으로는 지울 수 없는 마음의 흉터 말입니다. 저는 거실에서 청소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겉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세련된 옷차림에 교양 있는 말투. 그런데 과연 속마음도 바뀌었을까요? 점심때가 되자 오빠가 회사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민서야, 오늘 저녁에 현아랑 같이 집에 갈게.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려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시 현아를 봐야 한다니.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불안했어요. 집안을 정리하고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현아가 다시 저를 괴롭히려고 할까요? 아니면 정말 모르는 척 할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오빠와 현아가 함께 왔습니다. 현아는 고급스러운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명품인 게 한눈에 보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제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현아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이쁜 아가씨가. 민준이가 복이 많구나.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현아의 연기력에 감탄했어요. 완벽한 며느리감을 연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아가 저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민서 씨, 뭔가 도와드릴까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일까요?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거의 다 했어요. 현아는 제 팔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예전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현아가 저를 다쳤던 곳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팔을 감쌌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현아가 돌아간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오빠에게 다가갔어요. 오빠 할 말이 있어. 민준 오빠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이거 봐. 팔뚝에 새겨진 희미한 흉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뭐야? 언제 다쳤어? 현아가 그었어. 짧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 소리야? 현아가 언제? 중학교 2학년 때. 현아는 나를 3년 동안 괴롭혔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서야, 그게 정말이야? 정말이야. 이 상처는 현아가 커터칼로 그은 거야. 화장실에서 도망가려는 나를 붙잡고 팔을 그었어.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현아와 친구들이 저를 화장실에서 둘러싸고 있었어요. 너 같은 거지가 우리랑 같은 학교 다니는 게 부끄럽지 않아. 현아가 커터칼을 꺼내며 말했었죠. 표시라도 해둘까. 그리고는 제 팔을 잡고 그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저는 소리도 지르지 못했어요. 더 큰 일이 날까봐 무서웠거든요. 오빠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서야, 정말 확실해? 혹시 다른 사람이랑 헷갈린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현아 귀 뒤에 점 있는 거 봤지? 그리고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도. 저는 현아의 특징들을 하나씩 말했어요. 오빠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현아는 너를 모르는 것 같던데? 모르는 척하는 거야. 어제 상견례 때도 그랬잖아. 분명히 나를 알아봤을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답답했어요. 왜 오빠는 믿어주지 않을까요? 오빠,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이 상처를 보고도 못 믿겠어? 손가락으로 흉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한참 동안 그 상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믿어. 근데 이게 정말 현아가 한 짓이라면. 정말이야. 내가 증명해 보일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증인들이 있어. 당시 담임 선생님도 계시고 같은 반 친구들도 있어. 모두 현아가 나를 괴롭혔다는 걸 알고 있어. 오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이라면 큰일이네. 나는 현아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말하는 거야. 오빠가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됐거든.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오빠만은 현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알겠어. 내가 확인해 볼게. 오빠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빠가 정말 믿어줄까요? 현아의 완벽한 연기를 보고 있으면 저조차도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예전에 저를 괴롭혔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이 상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도 절대 틀리지 않아요. 다음 날 저는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유진이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는 유일한 친구였어요. 유진아,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만날 수 있어? 그래, 무슨 일인데? 카페에서 유진이를 만났습니다. 저는 현아 이야기를 꺼냈어요. 혹시 김연아 기억나? 유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 애 얘기를 해? 지금도 가끔 악몽에 나와. 그 애가 우리 오빠 약혼녀야. 유진이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세상 참 좁네. 그럼 너 어떡해? 증거가 필요해. 현아가 나를 괴롭혔다는 증거 말이야.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때 일을 다 기억하거든. 저희는 함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먼저 중학교 동창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당시 단톡방도 있었거든요. 민서야, 이거 봐. 예전에 현아가 보낸 메시지들이야. 유진이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현아가 보낸 악질적인 메시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민서, 그 거지 녀석 오늘도 남은 반찬 싸왔네 키읔키읔. 진짜 역겹다. 왜 우리 반에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메시지들이 수십 개나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건 확실한 증거였어요. 이거 캡처해둬.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메시지들을 보내줬습니다. 모두가 현아의 괴롭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민서야, 우리도 그때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친구들의 사과를 받으며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도와준다니 고마웠어요. 이틀 후 저는 당시 담임 선생님을 찾아뵀습니다. 이제는 다른 학교로 이직하셨지만 연락처는 구할 수 있었어요.
민서야, 오랜만이네. 많이 예뻐졌구나. 선생님은 반가워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현아 이야기를 꺼냈어요. 선생님, 혹시 김연아라는 학생 기억나세요?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물론 기억하지. 그 아이 때문에 골치 아팠거든. 너를 괴롭혔던 일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나도 그때 제대로 막지 못해서 미안했어.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남아있을 거야. 선생님은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해 주신다니 든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빠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단톡방 캡처 사진들, 그리고 선생님의 증언까지. 이제 믿겠어? 오빠는 한참 동안 증거들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믿어. 이 정도면 의심할 여지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결혼은 취소해야지. 이런 사람과 가정을 꾸릴 수는 없어. 오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오빠의 행복을 망친 게 아닐까 해서요. 오빠 미안해. 내 때문에. 뭔 소리야. 네가 알려줘서 고마워. 이런 사람의 본 모습을 모르고 결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빠는 제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이제 현아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야겠어.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과거의 일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현아가 지금도 그런 사람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아버지께서 아시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이런 일에 경험이 많으셨어요. 현아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어떤 부분을 알고 싶으신가요?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학력, 경력, 그리고 평소 행동까지. 김 변호사님은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드디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은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현아 씨는 원래 이름이 김미선입니다. 5년 전에 개명을 했어요. 개명을요? 네. 그리고 학력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대학교 졸업장은 진짜지만 성적은 매우 낮았어요. 변호사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직장도 과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대리급입니다. 연봉도 생각보다 높지 않고요. 그럼 그 비싼 명품들은 어떻게 사는 거죠? 대여점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명품 대여 업체에서 확인했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현아는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변호사님이 녹음기를 꺼냈어요. 현아 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움 이분의 증언입니다. 녹음기에서 나온 목소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정말 성격이 고약해요. 저희 같은 일하는 사람들을 개처럼 대하거든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어떻게요? 변호사님의 질문에 아주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야, 이것도 못해? 네가 사람이야, 개야.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해요. 더 듣기 어려운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현아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 성격 그대로였어요. 돈 몇 푼 준다고 갑질하는 게 일상이에요. 정말 못된 사람이더라고요. 녹음을 들으며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현아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교묘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까요? 변호사님께 물어보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충분합니다. 과거의 학교폭력과 현재의 인격적 문제까지 드러났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과거의 증거들과 현재의 조사 결과까지. 이제 현아의 가면을 벗길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오빠의 결혼을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현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정당한 복수 말이에요. 저는 유진이와 함께 첫 번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폭로였어요. 민서야,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유진이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해야 해. 현아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됐거든. 먼저 대학교 동창회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현아와 같은 대학을 나온 동창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김연아구 김미선 학교폭력 가해자 폭로. 내용에는 중학교 때의 증거들을 모두 첨부했어요. 단톡방 캡처, 담임 선생님의 증언서, 그리고 제 상처 사진까지. 글을 올리자마자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헐, 진짜예요? 저도 그 사람 알아요. 성격 이상했어요. 대학교 때도 뒤에서 험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아의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다들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장 동료들이 많이 보는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어요. 현아의 회사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말이죠. 마케팅 김연아 과장 실제 대리 신상 폭로. 여기에는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현재의 거짓말들도 함께 올렸습니다. 학력 조작, 직급 허위 신고, 명품 대여 등등.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조회수가 순식간에 1000단위를 넘어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다니. 완전 사기꾼이네요. 학교폭력 가해자가 이렇게 버젓이 살고 있다니. 댓글들은 대부분 현아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이틀 후 현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빠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민준 오빠, 요즘 인터넷에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현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글인데? 저에 대한 거짓 루머예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빠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거짓이라고 확신해? 당연하죠. 전부 다 사실무근이에요. 하지만 현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인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 후로 현아는 회사에서도 시선을 받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수근수근거렸고 상사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과장님,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이 사실인가요? 후배가 직접 물어보기도 했대요. 현아는 부인했지만 이미 이미지는 실추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유진이와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이제 뭐 할 거야?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때가 됐어. 온라인 폭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가족들 앞에서 현아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저희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현아도 함께 오기로 했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저는 녹음기를 준비했어요. 변호사님이 주신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의 증언 녹음이었습니다. 민서야, 정말 괜찮을까?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온라인 폭로 이후 현아에 대한 이야기가 집안에서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어머니. 진실을 알아야죠. 현아가 도착했습니다. 예전보다 초조해 보였어요. 온라인 폭로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아는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자신감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현아 양, 요즘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 때문에 곤란하겠어. 현아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누군가 저를 질투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민서야, 무슨 뜻이야? 오빠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걸 들어보세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아가씨는 정말 성격이 고약해요. 저희 같은 일하는 사람들을 개처럼 대하거든요. 현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야, 이것도 못해? 네가 사람이야, 개야. 녹음기에서 나온 현아의 목소리였어요. 모든 가족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분노하셨어요. 돈 몇 푼 준다고 갑질하는 게 일상이에요. 녹음이 계속 나왔습니다. 현아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오빠가 손목을 잡았어요. 앉아. 끝까지 들어봐. 정말 못된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현아는 변명을 하려고 했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나 선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었죠. 현아야. 어머니가 실망스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을 며느리로 받을 수는 없겠구나. 어머니 오해예요. 정말 제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현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빠는 조용히 일어나서 서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약혼 반지가 들어있던 상자를 꺼냈어요. 현아야, 이거 돌려줄게. 반지 상자를 현아 앞에 놓았습니다. 현아는 더욱 크게 울었어요. 민준 오빠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안 돼. 이런 사람과는 가정을 꾸릴 수 없어. 오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당장 나가주게. 우리 집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현아는 결국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나가면서도 계속 변명을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문이 닫힌 후 거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후련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현아를 집에서 쫓아낸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싶었어요. 유진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민서야, 기자회견은 어때? 학교폭력 문제가 요즘 이슈잖아. 기자회견이라니? 응. 언론을 통해서 현아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는 거야. 생각해보니 좋은 방법이었어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만드는 거죠.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됐거든. 동창들도 모두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현아에게 당했던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일주일 후 기자회견장에 모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자들이 왔어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아의 학교폭력 피해자 민서입니다. 마이크 앞에서 말하니 떨렸어요. 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3년 동안 김현아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팔의 흉터를 보여드렸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 상처는 현아가 커터칼로 그은 것입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남아있어요. 담임 선생님도 증언해 주셨어요. 당시 김현아 학생의 괴롭힘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여러 차례 지도했지만 바뀌지 않았어요.
동창들도 하나씩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현아는 반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였어요. 모두가 피해 다녔습니다. 돈 없는 아이들을 골라서 괴롭혔어요. 특히 민서를 심하게 괴롭혔죠. 증거들도 모두 공개했습니다. 단톡방 캡처 생활기록부 메모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가장 충격적인 건 현아가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의 녹음을 틀었어요. 기자들은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자 여러 질문들이 나왔어요. 현재 가해자와 접촉하고 있나요? 현아는 제 오빠의 약혼녀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약혼이 파기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요?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자회견이 끝나자 바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인터넷 기사도 쏟아졌어요. 15년 전 학교폭력 가해자, 결혼으로 신분 세탁 시도. 피해자의 오빠와 약혼까지. 충격적인 반전. 성인이 되어도 변하지 않은 가해자의 본성. 기사 댓글들은 현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들은 절대 변하지 않네요. 피해자분이 용감하게 나서서 다행입니다. 현아의 회사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결국 현아는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장 예약도 취소되었고 하객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현아의 사회적 생활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겁더라고요. 기자회견 일주일 후 현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민준 오빠 민서와 만나게 해주세요. 꼭 사과하고 싶어요. 목소리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저는 만나주기로 했어요. 마지막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빠도 함께 왔어요. 현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초췌하고 지쳐 보였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서야. 현아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아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민서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완전히 망했어. 망한 게 당연하지.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도 나는 용서를 빌었어. 그런데 넌 뭐라고 했지? 현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거지는 거지답게 살라고 했지. 기억 안 나? 기억나.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5년 동안 나는 이 상처를 안고 살았어. 밤마다 악몽을 꾸며 살았다고. 현아는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현아야, 일어서. 이제 그만 가. 민준 오빠도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아는 게 다행이야. 하지만 용서는 별개 문제야. 오빠도 단호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줄 알아? 저는 현아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내가 필요했던 건 무릎이 아니라 진심이었어. 하지만 넌 끝까지 거짓뿐이었어. 아니야, 이건 진심이야. 진심이라면 왜 상견례 때 모르는 척했어?
왜 지금까지도 거짓말로 살고 있었어? 현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넌 들키니까 사과하는 거야. 진심으로 뉘우치는 게 아니라. 저는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민서야, 제발. 현아가 제 바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놓아. 이제 끝이야.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15년 동안 충분히 있었어. 근데 넌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어. 현아는 결국 포기하고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오빠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어요. 돌아보니 현아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떤 사과도 그 상처를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아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오빠와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갔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민서야, 고마워.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오빠가 말했습니다. 뭐가? 네가 알려줘서. 그런 사람과 결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정말 잘한 일일까요? 후회하지 않아? 오빠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전혀 후회 안 해. 정말 그랬습니다. 15년 동안 참고 살았던 것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그래도 현아가 조금은 불쌍하기도 해. 불쌍한 건 현아가 아니라 현아에게 당한 사람들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해자를 동정하는 순간 피해자는 또다시 상처받게 돼.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정말 끝난 걸까요? 아마 현아는 어디선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또 다른 거짓말로 포장해서 살아갈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오빠의 약혼 반지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버려. 오빠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비싼 건데.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 반지에는 나쁜 기억만 담겨 있어. 저는 반지를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그제서야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담임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서야, 내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고 있어. 다른 피해자들이요? 응. 현아에게 당한 다른 아이들 말이야. 이제서야 나서서 증언하고 있어. 뜻밖의 소식이었어요. 제가 먼저 나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준 거였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야. 고마워.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결혼으로 신부는 꾸밀 수 있어도 죄와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용기는 정의를 불러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15년 만에 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현아는 사라졌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것마저도 제 일부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야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래된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안고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처럼 말이죠. 결혼으로 신부는 꾸밀 수 있어도 죄와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혹시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나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증거이고 또 앞으로 더 강해질 수 있는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 오늘도 소중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열릴 다음 우체통 안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다음 사연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